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의 참견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 랭킹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고 참고하시는 리포트를 토대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부터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짙은 하루죠. 검색 상위 종목들도 다양한 sek터에서 좀 포착이 됩니다. 먼저 1위는 로제 아파트 신곡 효과 속의 YG플러스입니다. 뮤직비디오가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본장, 시간의 거래 할 것 없이 이 종목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요. 4거래일 만에 주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검색 1위 자리 차지합니다. 그 밖에는 3기 EV도 보이네요. 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자동차 부품사들의 움직임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간대에 이어 오늘 주가는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오늘 같은 장에서 신규 상장한 시메스 확인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6위의 네이처셀과 셀비온도 보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인 엑스게이트도 급등하면서 이름 올리고요. 퍼스텍이 어제도 뜨거워서 실검 상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오늘 또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UAM 관련주가 영속적인 오름권역을 보여주면서 테마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그 밖에는 앞서 확인하신 전진건설 로봇도 급등 나오면서 오늘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등 종목 당연히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YG플러스 계속 그냥 뭐 2시간 동안 개장 이후에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 빌보드 성적까지 나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물론 그건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좀 따라가 봐도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YG 플러스 같은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업의 뭐 밸류나 뭐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 분들, 뭐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뭐 현재가로 환산해서 또 그런 어떤 주가의 계리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그런 주식을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을 매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전업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했다면 조금 반성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이 YG 플러스라는 주식이 일단 그 가수 로제가 아파트라는 그 노래를 이제 공개하고 나서 네. 지금 조회수가 1억 뷰 달성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이슈몰이를 이제 예상을 해보자면 빌보드의 진입을 10위권 안에서 하고 그리고 그 10위권 안에서 만약 진입을 했을 때 1위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로 이제 좀 짜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주식을 왜 매매를 꼭 했어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네. 빌보드에 진입을 했을 때 이 DI라는 주식이 10배 갔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어떤 시장한테 주는 그 어떤 파급력, 그런 파급력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만약에 좀 싸게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때는 이미 악재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5일선 내지 10일선 정도에서 지지하고 눌렸을 때 그 눌림목을 이제 지지하고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고가를 돌파할 때 그 거래량을 보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 가격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돌파 매매 방식이랑 두 번째는 눌림목 지지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매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게 조금 떨어졌을 때나 다시 돌파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파할 때 그럼 어떤 모멘텀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보드에 진입을 일단 하고 지금 봐야 될 건 빌보드. 예, 근데 너무 이제 갑자기 빌보드 1위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차익 매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나리오는 빌보드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1위를 막 탈환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나와줘야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YG 플러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자리다. 만약에 전업으로 투자하시거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단기 투자를 좋아하신다면 진지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조언도 있었는데요.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데 모멘텀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조언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1위부터 10위 안에 삼성전자가 매일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앞서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체크를 안 했었어요. 오늘은 근데 SK 하이닉스 호실적에도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주들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만전자에 속타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는 또 침묵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최장기간 매도인데 32거래일 연속 팔자세입니다. 전략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보니까 오후 한 2시, 1시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다가 59,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59,700원, 800원 이때까지 도달을 했다가 근데 수급 주체 보니까 외국인이 확실히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또 3시 반 되니까 현물을 또 패대기 치는 네. 그런 걸로 이제 매도세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제 TSMC에 그 미국이 상무부 조사를 이제 들어가서 뭐 화이칩에 이제 또 적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TSMC에 대한 어떤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의 좀 의존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삼성전자 채택 가능성이 지금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쨌건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의 자금이 좀 많이 이탈한 상태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삼성전자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 전략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가권 88,800원에서 지금 거의 3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분할 매수 접근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 괜찮은 가격대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조언이 더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삼성전자 본다면 이건 찐이다라는 이야기도 한 일주일 전에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포트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었던 걸 순위로 나열을 해봤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인데요. 가장 많이 참고하고 계신 리포트는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퓨처캠입니다. 임상 중인 약물과 비교해도 가장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전리선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어필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LG이노텍 3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했죠. 관련 내용 담겨 있었는데 아직은 실적에 대한 증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IM증권에서 현대 로템 리포트 제시했는데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 등 수주가 몰려온다라면서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는데 4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4위에는 CS윈드가 이름을 올리네요. 하부 구조물의 단가 인상 그리고 생산성 개선으로 이 수익성도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점 잡을 타이밍이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주 언급되죠. 전진건설 로봇도 리포트가 발행이 됐어요. 콘크리트카를 제조하는 기업. 작년 북미 점유율이 글로벌 2위였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은 덤이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위 기록하고 있는 퓨처캠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죠. 제약바이오가 이 고공행진 속에서 살짝 제동이 걸린 브레이크가 밟힌 느낌이 드는데요. 게다가 퓨처캠은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추가 상승 여력을 하려면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오늘 뭐 전리선암 관련된 내용이 그런 모멘텀 돼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퓨처캠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쪽은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헬스케어 섹터 자체는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서 눈길이 좀 갔는데 네. 전립선암의 그 신약 빅파마를 넘어섰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좀
근데 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월등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경쟁 약물 대비 가장 높은 그 유효성을 획득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완전관의 비율인데 이 완전관의 비율이 2배 수준의 그 우위성이 확인되면서 총 3명이 완전 관해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좀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현재 추정 파이프라인이 가치로 환산하면 한 2조 정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빅파마랑 기술 이전 협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협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오픈을 해보면 실적은 아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퓨처캠이. 그렇지만 어떤 헬스케어 섹터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술 이전을 확실히 하고 임상 3상까지 확실히 좀 결과가 좋게 나오고 성공하고 FDA 승인을 받고 시판 허가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좀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약바이오 그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임상 3상을 다 성공하고 FDA 승인을 받고 이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유한양행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한양행은 시판 허가를 받고서 그런 좋은 결과치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시총 7, 8조에서 지금 12조 가까이로 상승이 나온 걸 보면 결과가 나오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퓨처캠을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아직은 실적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 퓨처캠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은 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연초 대비 한 3배가량 상승을 했고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산주 좋다. 근데 이런 대형 방산주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중소형 쪽에서 볼만한 종목,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을 좀 누릴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현대로템보다는 중소형 쪽 추천이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대로템 오늘 나올 리포트만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방산주 섹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방산 큰 그림은 좋다. 근데 현대로템보다도 저도 중소형주가 오. 좀 더 낫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현대로템 리포트 보니까 매수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맞아요. 보는데 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도 기록이 나왔고 4분기에는 더 가속화될 거고 무엇보다 이제 올해 4분기에는 내년에 출고되는 K2 전차에 대한 그 매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 향에 이제 대한 그 매출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방산주 섹터 자체는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보면은 오늘 날짜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 파병에 대해서 정당한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너네가 우크라이나에다 진짜 파병을 해서 전쟁에 들어오면 너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폴란드랑 이제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방산 섹터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산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으나 역시나 좀 그 플러스 K라는 방산 ETF가 지금 수익률 1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높게 올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한일단조라든지 뭐 빅텍, 스페코 이런 것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시총이 좀 낮은 것들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나타내겠지만 투자에 나선다면 중소형 쪽의 매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리포트 안에서도 현대로템 참고해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랭킹 함께 하셨는데요.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와는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